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하시지 않으세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이 가쁘고 사랑하는 손주들과 조금만 놀아도 금방 지쳐 주저앉게 되진 않으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78세 은퇴한 내과 전문의 윤태식입니다. 지난 45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해왔고 은퇴 후에도 무료 진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겪었습니다. 70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침마다 온몸이 뻐근했고 병원 회진을 돌 때도 조금만 걸으면 금방 지치곤 했거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만든 놀라운 경험이 있었어요. 제 환자분 중 68세 김모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계단을 오르기는커녕 평지를 5분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섭취 방법을 아주 조금 바꾼 지 한 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손주와 공원 산책을 마음껏 즐길 정도로 기력을 되찾으신 겁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활력이 넘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하고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확인한 그 비밀,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단백질이 풍부한 의외의 음식 5가지와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황금 밥상 비법까지 아낌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알려드린 대로 실천하신다면 불과 한 달 후에는 아침에 훨씬 개운하게 눈을 뜨고 사랑하는 손주와도 예전처럼 헐짝 웃으며 함께 뛰놀 수 있는 활기찬 자신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앞으로도 유익하고 소중한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삶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자, 그럼 먼저 근육 감소증이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근육 감소증은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과 기능이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30세부터 매년 근육량이 1%씩 감소하기 시작하고 특히 60세가 넘으면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서 매년 1.5%에서 심하게는 3%까지 줄어들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년이 지나면 근육량의 30%를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기초 대사를 조절하고 혈당을 관리하며 뼈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져요. 더 심각한 것은 낙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사망 원인 중 낙상으로 인한 사고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육 감소증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근육량만 감소해요. 이때는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근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병뚜껑을 여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다고 느끼기 시작해요.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보행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죠. 이 단계까지 오면 회복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더욱 중요한 거예요.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쉽고 효과적이거든요. 근육 감소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화 그 자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성장 호르몬과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의 분비가 줄어들고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능력 자체도 떨어지게 되죠. 두 번째는 영양 부족입니다. 특히 단백질 섭취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많은 어르신들이 식욕이 떨어지거나 씹기 불편해서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나 생선 섭취를 줄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 번째는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 후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특히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근육이 급속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게요. 이 모든 원인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영양, 그 중에서도 단백질 섭취는 지금 당장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잠깐, 영상을 끄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 흡수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나는 고기도 잘 먹고 단백질 섭취에도 신경 쓰고 있는데 왜 자꾸 근육이 줄어들까 하고 궁금해하세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에서 분비되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의 양이 줄어들어요. 이 효소는 단백질을 잘게 분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분비량이 줄어들면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겠죠. 또한 췌장에서 나오는 트립신과 키모트립신 같은 다른 효소들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소화효소들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돼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도 30% 이상 감소합니다. 위산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산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큰 덩어리 상태로 소장에 도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세포가 단백질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져요. 젊을 때는 20g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충분히 근육 합성이 일어났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30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를 아나볼릭 저항성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근육이 단백질에 대해 둔감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나이에 상관없이 충분히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하면 비싼 소고기나 돼지고기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경제적이면서도 흡수율이 뛰어난 식품들이 아주 많아요. 첫 번째는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정말 신이 내린 완벽한 단백질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걀 하나에는 약 6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특히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아미노산 점수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놀랍게도 달걀 단백질의 흡수율은 94%로 거의 모든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고스란히 활용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조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날달걀보다는 살짝 익힌 달걀이 흡수율이 훨씬 더 좋아요. 완전히 단단하게 삶기보다는 반숙 정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달걀찜이나 스크램블드 에그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 하루에 2~3개까지는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두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부 100g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두부의 장점은 소화가 아주 잘 된다는 점이에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죠. 또한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를 더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부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김치찌개나 순두부찌개처럼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하면 아미노산 균형이 더 좋아져요. 특히 버섯류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 B군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 중에서도 고등어는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이에요. 고등어 100g에는 약 20g의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어의 단백질 흡수율은 95%로 매우 높고 특히 근육 합성에 중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해요.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의 염증을 줄여주어 단백질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고등어를 조리할 때는 구이보다는 찜이나 조림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면 좋은 지방산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고등어 무조림이나 고등어 김치찜 같은 요리가 이상적입니다. 네 번째는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은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낮으면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이에요. 100g당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흡수율도 92%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하고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죠?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조리 전에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러면 수분이 보충되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완전히 익히지 말고 속이 살짝 분홍색이 남을 정도로만 조리하시면 더욱 축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 샐러드나 닭가슴살 죽으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요. 100g당 약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유산균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소화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의 단백질은 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주를 이루는데 이는 천천히 소화되어 근육에 지속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해줘요. 그래서 잠들기 전에 드시면 밤사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됩니다. 그릭 요거트에 견과류나 베리류를 함께 넣어서 드시면 영양 균형이 더욱 좋아져요. 특히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E와 마그네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 식품들을 챙겨 먹어도 우리 몸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지금부터 단백질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비법을 공개해 드릴 테니 절대 영상을 끄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루 단백질 섭취량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30g 이상의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흡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하루 세 끼에 걸쳐 골고루 나누어 드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장 이상적인 분배는 아침에 25g, 점심에 30g, 저녁에 25g 정도입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하루 종일 근육에 아미노산이 꾸준히 공급되어 근육 합성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아침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밤 사이 8시간 동안 공복 상태였던 근육에 아미노산을 공급해주는 핵심적인 시간이기 때문이죠.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률이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비타민 C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콜라겐 합성을 도와줘요. 고기나 생선을 드실 때 레몬즙을 뿌리거나 파프리카, 브로콜리 같은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를 함께 드세요. 아론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예요. 아론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동을 돕습니다. 굴, 깨, 견과류에 아론이 많이 들어있으니 잊지 말고 챙겨 드세요.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단백질과 함께 마그네슘을 섭취하면 근육 기능이 개선됩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세 번째, 소화 흡수를 돕는 식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30번 이상 씹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잘게 부수면 소화 효소가 더 잘 작용하고 침 분비도 활발해져 소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함께 드시면 소화가 훨씬 더 잘 돼요. 차가운 물은 위의 혈관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미리 드시면 위산 분비가 촉진되어 단백질 소화가 더욱 원활해집니다. 이제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 몸에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피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이 나쁜 습관들을 모두 확인하신 후에는 짧은 기간 안에 놀라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황금 밥상 비법도 영상 후반부에 아낌없이 알려드릴 예정이니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과도한 음주입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근육에서의 단백질 흡수율도 크게 떨어뜨려요. 특히 만성적인 음주는 근육량 감소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만약 술을 드셔야 한다면 하루 한 잔 정도로 제한하시고 음주 후에는 충분한 수분과 단백질을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단순당의 과도한 섭취예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데 이때 근육보다는 지방 합성이 우선시됩니다. 특히 탄산 음료나 과자, 케이크 같은 가공식품의 설탕은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대신 과일이나 꿀처럼 천연 당분을 적당히 섭취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위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단백질 활용에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적당한 탄수화물은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현미, 고구마, 기리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야 할 나쁜 습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실생활에서 부담 없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단백질 섭취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방법들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섭취를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영리하게 장보고 현명하게 조리하고 똑똑하게 보관하면 경제적으로도 또 영양적으로도 효과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보기부터 달라져야 하는데요. 비싼 등심이나 안심보다는 닭다리살이나 돼지 목살처럼 저렴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부위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은 절반인데 단백질 함량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달걀은 대용량으로 사서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두부도 마찬가지로 여러 모 사서 냉동 보관하면 3개월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생선은 제철에 대량으로 사서 한 끼 분량씩 나누어 냉동 보관하세요. 특히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제철에 사면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최고예요. 콩류도 적극 활용하세요.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은 건조 상태로 사면 매우 저렴하고 단백질 함량도 높아요. 한 번에 많이 삶아서 냉동 보관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조리 팁도 알려드릴까요? 주말에 미리 단백질 반찬을 만들어두면 평일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한 번에 10개 정도 삶아두면 냉장고에 보관해서 일주일 정도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바쁠 때 삶은 달걀 하나면 간편하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죠. 닭가슴살은 한 번에 여러 개를 쪄서 잘게 찢어둔 다음 냉동 보관하세요. 샐러드에도 넣고 죽에도 넣어서 드실 수 있답니다. 두부도 미리 으깨어 소분한 다음 냉동 보관하면 찌개나 스크램블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해요. 단백질 식품의 보관법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 보관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맛도 떨어지거든요. 고기는 구이 즉시 한 끼 분량씩 랩으로 싸서 냉동 보관하세요.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레인지로 급하게 해동하면 단백질이 번성될 수 있어요. 생선은 내장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후 키친타올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다음 냉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비린내도 줄고 신선함도 오래 유지돼요. 달걀은 부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해서 보관하세요. 그래야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해서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두부는 개봉 후 물에 담가서 보관하되 물을 매일 갈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까지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시간을 더욱 절약하려면 온팬 쿠킹을 활용해 보세요. 큰 프라이팬 하나로 여러 단백질 식품을 한 번에 조리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팬 한쪽에는 닭가슴살을 굽고 다른 한쪽에는 두부를 구워보세요. 그 사이사이에는 버섯이나 파프리카 같은 채소를 함께 구우면 한 번에 여러 가지 단백질과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오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연어, 닭다리살, 고구마를 함께 오븐에 구우면 40분 정도면 완성됩니다. 조리하는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시간 효율성이 매우 좋아요. 냉동실을 적극 활용하면 경제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단백질이 풍부한 미트볼을 한 번에 많이 만들어서 냉동해 두세요. 달걀, 두부, 다진 고기를 섞어서 만들면 영양 균형도 좋고 아이들도 좋아해요. 생선살을 발라서 한 입 크기로 자른 다음 냉동해 두면 구이나 찌개에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해동 시간도 짧고 요리 시간도 단축됩니다. 콩을 삶아서 냉동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콩밥을 지을 때나 샐러드에 넣을 때 바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한 구체적인 황금 밥상을 알려드릴게요. 6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체중 2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72g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벌포 아침 밥상 벌포으로는 달걀 스크램블과 그릭 요거트, 통곡물 토스트 한 장을 추천합니다. 달걀 2개로 만든 스크램블에는 약 12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여기에 우유 50ml를 넣어 부드럽게 만들면 단백질 2g이 더 추가됩니다. 그릭 요거트 100g에는 10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요. 아몬드 6알 정도를 함께 넣으면 2g의 단백질이 더 추가돼요. 통곡물 빵에도 3g 정도의 단백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침 한 끼에 총 28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완전 단백질인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게다가 준비 시간도 10분 정도면 충분해서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답니다. 벌포 점심 밥상 벌포으로는 고등어구이와 두부 된장찌개, 현미밥, 시금치 나물을 추천합니다. 고등어 중간 크기 한 토막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부 100g이 들어간 된장찌개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있죠. 현미밥 한 공기에는 5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시금치 나물에도 소량이지만 2g 정도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 한 끼에 총 35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고등어의 오메가3 지방산과 두부의 이소플라본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서 영양 균형이 매우 좋습니다. 벌포 저녁 밥상 벌포으로는 닭가슴살 샐러드와 저지방 우유 200ml를 권장합니다. 닭가슴살 100g에는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각종 채소와 견과류를 넣어서 샐러드를 만들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좋아요. 견과류 한 줌에는 약 3g의 단백질이 있어서 총 26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저지방 우유 한 컵을 드시면 카제인 단백질 7g을 추가로 섭취할 수 있어요. 이 단백질은 밤사이 근육 합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녁 한 끼에 총 33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침 28g, 점심 35g, 저녁 33g, 총 96g. 이렇게 하루 96g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는 60kg 성인 기준으로 충분하고도 남는 양입니다. 매일 같은 메뉴로는 지루하실 테니까 변형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달걀 스크램블 대신 달걀찜이나 오믈렛으로 바꿔보세요. 고등어 대신 갈치나 삼치를 드셔도 좋고 닭가슴살 대신 닭다리살이나 돼지고기 안심으로 바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 끼니마다 20g 이상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근육에 아미노산이 공급되어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잠깐만요. 혹시 이렇게 먹으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지만 알아야 실천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의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을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근육 감소증으로 거동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올바른 단백질 섭취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다시금 활력을 되찾으신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가 힘드셨던 75세 할아버지가 이제는 힘차게 등산을 다니시고 병뚜껑 열기가 어려워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셨던 할머니가 지금은 사랑하는 손자를 위해 직접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과 보람을 느꼈어요. 근육은 나이가 들어서도 충분히 늘릴 수 있습니다. 70세, 심지어 80세에도 꾸준한 근력 운동과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해 근육량과 근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아주 작은 변화들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상상 이상의 큰 변화로 나타날 거예요. 아침 식사에 달걀 하나를 더 드시는 것,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소중한 근육을 지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가는 귀중한 밑거름이 되는 거죠. 10년 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모습으로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마음껏 즐기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의 모습을 말이에요. 근육은 여러분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하고 든든한 자산입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강한 몸, 그리고 그 건강한 몸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하는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지치고 포기하기 쉬워지거든요. 하나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드셔보시고 내일은 점심에 두부찌개를 드셔보세요. 다음 주에는 그릭 요거트를 간식으로 드시고 그 다음 주에는 생선 요리를 한 번 더 해보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변화를 늘려가다 보면 어느새 건강한 식습관이 여러분의 일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 후에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전에 없던 힘이 생기는 것을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변화의 멋진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건강은 혼자만 지키는 것보다 함께 지켜나갈 때 더욱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하며 더 큰 기쁨을 주거든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들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풍성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건강한 근육, 활력 넘치는 노후,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